페이지로 가면 되나요? 자, 먼저 저번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온이 워낙 중요해서 이온 파트가 헷갈리게 되면 뒤에 가서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중성 원자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 원자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 원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이 원자가 좀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어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원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안정화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전자를 출입시키는 거야. 전자를 내보내거나 전자를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기는 거야. 그렇죠. 이온이죠. 양이온이랑 그렇죠. 음이온. 이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원자 혼자서는 불안정하니까 다른 원자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요. 그 바로 뭐라고 그럴까?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자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온하고 분자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듯이 이 원자가 이온이 되는데 이온이 되는 방법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다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럼 이온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온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갖다 버리거나 전자를 뺏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자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전자를 얻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를 우리 양성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 양성자라고 부르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것을 전자라고 부르는데 자, 전자를 뺏어오게 될 경우 양성자와 전자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지? 어느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원래 첫 시작은 양성자와 전자에 비해서 전자. 그렇죠. 전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양성자 뺏어오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힘이 더 강해지고 더 마이너스 힘이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음이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전자를 남한테 전자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성자와 그다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아지게 돼요? 양성자가 더 많아지게 되겠지? 근데 이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니까 얘는 뭐라고 그러냐?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음이온의 대표계가 누가 있냐면 O2 마이너스, 그렇죠? S2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좀 어려운 걸로 CO3 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우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반대로 양성제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되게 됩니다. 이걸 양이온이라고 하는데, 자, 양이온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Na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Mg 2 플러스, K 플러스, Ca 2 플러스, Cu 2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Ag 플러스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양이온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은 얘는 전자 갖다 버리고 얘는 전자 얻으니까 얘네가 서로 짝꿍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자 갖다 버리고 싶어.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아주는 파트가 필요해. 그게 바로 누구야? 음이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Na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결합한다고 한다면 Na 플러스는 전자 하나 갖다 버리는데 O2 마이너스는 전자 몇 개 얻지? 두 개 얻어요. 그렇지? 그러면 잃어버린 개수와 얻은 개수가 같으려면 얘는 하나 갖다 버리면 얘는 하나 얻는다? 그럼 얘가 만족을 못 하잖아. 그럼 얘네가 두 개. 그렇지? 얘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식이 Na2O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얻는다. 얘는 전자 두 개 갖다 버리고 얘는 두 개 얻으니까 1대1로 결합할 수 있으니까 MgO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그네슘하고 Cl 결합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전자 두 개 갖다 버리고 얘는 하나밖에 얻지 못해. 그럼 얘가 몇 개 있어야 두 개 있어야 되니까 Mg Cl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 벌써 눈치챘어.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합을 할 때는 써줄 때는 양이온부터 써준다. 양이온 써주고 뒤에 음이온 써준다. 그렇죠? 그거 기억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야 돼. 뒤에부터 산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근데 왜 글씨는 그렇게 쓰는데 왜?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처음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잃어버린 전자수하고 그 다음에 얻은 전자를 얻은 개수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쵸?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결합했어.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고등학교 올라갈 경우에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근데 그건 따로 지금 기억할 필요 없고 이런 이온이라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처음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다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요. 우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NaCl을 만약 물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NaCl이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를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원래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요. 물리. 이게 분리가 돼요. 이게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되는 것을 좀 유식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라고 해요. 이온화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MgCl2다 그러면 MgCl2가 들어가게 되면 Mg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몇 개? 두 개가 나눠지게 되겠지. 이것도 역시 이온화라는 얘기야.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물 속에서만 가능하다. 수용액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알갱이를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 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소금 알갱이 눈에 보이지만 물에 들어가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온은 눈에 절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입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독특하게 색깔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색깔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온이 누가 있냐면 Cu2 플러스 얘 이름 뭐야? 구리. 구리 이온.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 과망간이산 이온 MnO4 마이너스 N이야 N이야 MnO4 마이너스 얘는 뭐야? 과망간이산 이온이 되는데 얘는 색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얘는 색깔이 푸른색을 띠는 거고요. 얘는 푸른 색깔을 띠는 거고 얘는 붉은색을 띠는 거고 약간 보라색을 띠겠죠? 보라색을 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 대해서 색깔 나타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딱 걸어주게 되면 얘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이동할까 플러스로 이동할까? 얘는 마이너스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얘는 무슨 이동할까? 플러스로 이동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 중에서 유의하게 색깔이 나타내는 이온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이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겠죠. NaCl 갖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이동하지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종이를 밑에 깔아놓고 종이를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여기다가 전화를 걸어줬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CuCl2를 적신실을 이렇게 준비했어. 그럼 이게 물에 적셨으니까 얘가 CuCl2가 물 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겠지? 이온화가 되어서 Cu2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몇 개?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야. 그쵸? 나눠진 다음에 Cu2 플러스는 무슨 물이 이동할까? Cu2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Cu2 플러스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동해요. 근데 Cl 마이너스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Cu2 플러스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푸른 색깔이니까 푸른색 반점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한 것이 눈에 보이겠죠. 네. 그렇죠? 네. 유정이 오케이? 이해되죠? 푸른색 반점이 이동한다. 그 다음에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온이 이동을 못해요. 전기를 일단 통해야지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동하는데 전기를 흘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KMnO4 KMnO4 KNO3 하자. KNO3를 여기다가 적셔요. 를 적신 종이야. 적신 종이를 밑에 깔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물에 적신 종이가 아니라 왜 KNO3를 왜 적셔요? 이유는 뭘까? 소정이 이유는 뭘까? KNO3를 적신 종이 밑에 까는 이유가 뭘까? 그냥 순수한 물에 적신 종이는 무엇이 흐르지 않는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 때문에 뭐가 흐른다?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이온은 Cu2 플러스로 이동할까? 아니지. 어떤 이온도 이동할까? K 플러스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무슨 이온도 이동할까?
NO3 마이너스를 이동을 해요. 그러나 CU2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험 왜 하는 겁니까? 아, 양용과 음용이 있고 양용과 음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주무시라고 했죠, 유정이. 예, 어제 너무 늦게 잤습니다. 그렇죠? 10시에 잤습니다. 10시에. 예, 11시 반에 잤어요. 11시 반에 잤으니까. 예. 자, 이거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거죠.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몇 개가 모여서 팀을 만든 것을 바로 분자라고 불러요. 원자 몇 개가 모여서 팀을 만드는데 이때 팀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도 막 안정화돼야 되고 나도 안정화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규칙인데 우리가 그 규칙까지 지금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분자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다음에 암모니아, 화산화수소. 그렇죠. 과산화수소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오존.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바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몇 개가 옹기종기 모여서 팀을 만들었을 때 이걸 바로 분자라고 해요. 여기서 중학교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가장 쉬운 개념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분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자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분자가 아닌 것들 NaCl, MgO 이런 것들 MgCl2 이런 것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거 왜 분자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중학교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얘는 분자되고 얘는 분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옹기종기 모여서 한 팀을 만들어야 돼요. 원자 몇 개가 모여서. 그러니까 만약 물이다라고 한다면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모여서 팀을 만드는 거고 얘는 CO3야, CO2죠.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모여서 팀을 만드는 거야. 이게 팀의 개념이 있을 때, 옹기종기 모여서 팀의 개념이 있을 때는 분자가 돼요. 선생님, 그럼 얘네도 팀이잖아요. NaCl, MgO 얘도 팀 아닙니까? 얘네는 어떻게 돼 있냐면 NaCl 보여줄게.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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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이 계속 번갈아서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한 팀이라고 했을 때 Na100, Cl100이 한 팀이 되는 건지 Na10, Cl10이 한 팀이 되는 건지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지. 이런 경우는 분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개념으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거 있죠? 분자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로 존재 가능한 것. 기체 상태로 존재 가능한 것들만 분자예요.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얘는 기체 가능해 라고 했던 것들만 바로 기체가 돼요. 그럼 NaCl은 기체가 될 수 있나? 소금덩어리가? 아니요. 그렇죠. 물론 가능해요. 온도를 막 굉장히 높여주면 가능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금을 기체로 만든다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분자가 아닌 것들은 고체로 존재하는 것들. 고체로 존재하는 것들은 분자의 개념이 없어요. 이건 분자가 아니에요. 그럼 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본 거야. 다 기체로 존재할 수 있잖아. 선생님 물은요, 수증기 존재할 수 있잖아. 이산화탄소 기체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만 뭐다? 분자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다시 그걸 정립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개념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온이 되기도 하고 분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물질은 물속에 들어가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안 보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안 보이는 것을 용해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용해가 뭔 뜻이지? 그 소금물 막 그거. 녹았다. 녹는 거. 녹았다. 녹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녹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런데 어떤 이온 결합 물질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는데 물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안 돼요. 그런 놈들이 좀 있어. 유정이, 걔네를 뭐라 부를까? 네? 못 들었어 지금? 예, 지금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균이한테 물어봅시다. 성균이, 분명히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결합된 물질인데 정상적인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갈라줘야 돼요. 근데 어떤 물질은 물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를까?
불이온화물질. 불이온화물질. 오, 말만 만들어요. 그럴싸해. 막 성질당할 뻔했어. 오, 그럴싸해서. 지금 서인이 막 거기다 메모했습니다. 불이온화물질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럼 이 물질 뭐라 그러는지 한번 객관식합니다. 1번. 앙금. 네, 앙금입니다. 앙금. 지금 내가 객관식으로 뭐 세금, 조금, 뭐 그다음에 저기 또 뭐 있죠? 또 금을 끝나는 뭐 있죠? 지금 지금 또 앙금, 순금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답 맞췄습니다. 앙금이야, 앙금. 앙금. 앙금인데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얘는 이온화가 안 된다. 이온화가 안 돼요.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뽀로로 하고 침전되겠죠. 뽀로로요? 아니요, 뽀로로 아닙니다. 예, 뽀로로 하고 침전됩니다. 뭐. 그게 침전되는 걸 바로 뭐라 불러? 앙금이라고 불러. 그래서 저번에 앙금의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은비 기억하시나요? 저 네, 기억해요. 깨끗하게 통일됐고요. 저요. 좀 더우니까 문좀 들어볼게요. AGCL, AGI, 자, PBI.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설명했지? 이렇게 설명했죠? 아기 염소가 아기 아기 염소가 이빨을 내놓고 아기 어떻게 웃고 있어? PE 하고 하고 웃고 있고요. 봤어? 소정이 그런 거 봤어? 봤어. 봤어? 난 그런 거 봤고. 오. 성빈이 그런데 갔어? 봤어. 갔어. 난 그런데 갔고. 이렇게 외웠었죠. 그렇죠? 요거만 외우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그 다음에 요거 중에서 다 흰 색깔이야. 딱 두 개 빼놓고는. 여기 아이오딘이 포함된 것들은 색깔이 AGI. Yellow. 색깔이 우리말로 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영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우리말이 좀 서툴러요. 요 색깔이 옐로우. 진짜. 고양이 어디지? 네? 고양이. 캣. 네? 아니 고향. 고양이? 고향. 예, 아무튼 나대지 마시고요. 색깔이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나머지 무슨 색깔이야? 다 흰 색깔이야. 흰색. 자, 예를 들어서 검정색. 그럼 요 조합을 잘 맞추면 되는 거야?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우리 그거 몰라서. 예. 자, 여기다 시험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시험관을 준비하고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NaCl 수용액을 집어넣었어요. NaCl을 집어넣고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AgNO3를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봤더니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NaCl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나눠질 거고 AgNO3는 어떻게 나눠질까?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나눠지겠지. 네. 그렇죠? 그럼 모두 4개, 양이온 2개, 음이온 2개 서로 짝꿍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썸띵을 벌일 대상자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조합을 맞춰보는 거죠? NaNO3? 이거 앙금 아니야. AgCl, 이거 왠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결합해서 여기에 흰색 앙금이 뽀로록 하고 가라앉겠지. 요 앙금이 바로 뭐야? AgCl이 되는 거야. 요걸 화학식으로 쓰게 된다면 AgNO3하고 AgNO3하고 그 다음에 NaCl이 물속에 들어갔어.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AgNO3는 Ag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로 얘네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짝꿍 이뤄서 뽀로록 하고 가라앉겠죠. 뽀로록 하고 가라앉으니까 선이가 내가 좋아하는 뽀로록 하는데 뽀로록 아니고요. 뽀로록 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Ag, Cl이 가라앉을 것이고요. 나머지 이온 있겠죠? Na, NO3는 내 짝꿍 어디 갔지? 그냥 물속에 녹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똑같이 썼지만 여기는 AgCl은 물속에 가라앉은 거야.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물속에 녹아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얘는 어떻게 존재할까?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따로따로 존재하겠지. 그렇지만 얘는 녹아서 녹지 않고 고체 덩어리가 돼서 뽀로록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을 바로 뭐라 불러? 앙금. 앙금이라고 불러요. 앙금. 앙금. 오케이? 네. 오케이? 근데 저 네, 지금 그죠? 노트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만 하나 더 해보자. 자, 요번에는 선균이가 이제
집에서 물을 떠왔어요. 난 저기 우리 그 학원에 있는 물보다 우리 집에 있는 물이 더 맛있어 하면서 집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떠왔어요. 물을 떠와서 성경의 가져온 물을 시험관에 담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먹으려고.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AgNO3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루가 한 자요. 덩어리가 밑에 가라앉는데 요 색깔이 노란 색깔이야. 노란 색깔이야. 아이. 자, 그러면 성경에 가져온 물 속에는 어떤 이온이 녹아 있는 거야? 아이오딘. 아이오딘 이온이 녹아 있는 거죠. 그렇죠? I 마이너스 녹아 있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그걸 정수기에 넣었다. 아니 그냥 그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떻게 야, 정수기가 그래서 제대로 일을 안 해? 봅시다. 여기 아이 많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미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역에. 아 진짜요? 이거 많이 안 먹으면 문제 발생해요. 아 그래요? 예, 많이 병 먹어도 걸려요. 돼요? 죽어요? 그렇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아주 1년에 한 번 정도만 우리가 해산물을 먹어주게 되면 1년치 필요한 아이오딘은 다 충족이 돼요. 전 해산물을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먹는 국이 무슨 국이야? 미역국 많이 먹죠? 왜 그러냐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엄마 몸속에 있던 아이오딘을 아이랑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엄마 몸속에 아이오딘이 부족하게 되겠지? 그래서 아이오딘을 많이 먹습니다. 미역국을. 자, 그래서 여기 아이오딘이 녹아 있네라고 다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성민이가 가져온 물을 꺼내서 불꽃 반응을 해봤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만해. 자, 불꽃 반응 해봤더니 역시 불꽃 반응도 노란색 불꽃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나트륨 들어. 그렇지.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녹아 있는 사실. 짭짤한. 그렇지. 그래서 성민이가 떠온 물은 뭐다? 아이오딘과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다라는 사실 알죠. 짭짤하겠다. 소정이 어렵지 않죠? 쉽죠? 이게 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물 가지고 무슨 그냥 정수리가 일을 똑바로 왜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이해되죠? 정신을 못 먹을 거야. 자, 어렵지 않죠? 네. 잠시만요. 그래서 앙금의 종류는 여러분이 반드시 머스트 기억을 네? 하셔야 됩니다. 슈드. 왜 갑자기 기억을 쓰기? 못하실 경우는 큰일 나는 거죠. 예. 머스. 잠시만요. 노트를 쓰. 유정이는 나랑 일주일에 2번 만납니다. 진짜요? 예. 왜요? 목요일도 만났어요. 그렇죠? 왜요? 예. 민트는 되게 심각하게 컴퓨터에 쳐다보시던데요. 완전 그때- 인상을 완전 찌푸리고 막 아, 이게 뭐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저기 과학부 애들 면접 그 밤에 배정을 해줘야 돼서 과학고요? 예. 과학고. 우리 성민이도 과학부 가야죠. 그러면 예술고등학교? 모르겠어요. 영재고등학교? 예술보다 과학이 낫지. 그러면 떡잎고등학교? 오. 마음에 들어? 예. 떡잎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저기 서인이는 알파고죠? 알파고가 뭐예요? 모르시나? 네. 자, 하늘보다 좋을 텐데. 책 한번 봅니다. 포스코도 자, 책 한번 봅니다. 자, 책을 어디 보시냐면, 자, 책을 페이지 48페이지 한번 볼까요? 48페이지. 자, 48페이지 보자. 자, 48페이지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8이요? 48페이지 같은데. 네. 48페이지 맞습니다. 제가 딱 48페이지까지 네. 해주셨네요, 자, 선생님. 48페이지. 자, 책 폈나요? 아니요. 유정이 책 핍니다.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필요한. 숙제 안 해오셨죠? 네? 해왔는데. 해왔습니까? 어제 답쳐. 예, 숨기만 안 해봤네. 다 그거. 했어요. 했습니까? 예, 그럼 은비 씨 안 저는 안 해봤죠? 가져왔어요. 예, 저희 소정이 해봤죠? 어디까지? 오, 숙제가 어디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걸렸습니다. 아니 40초까지 아니에요? 40초까지인가? 이따 한번 봅시다. 페이지 네, 수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인만 안 해봤네요? 네, 안 해온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아닙니다. 야, 뭐지? 예. 자, 이거 한번 보자. 모든 물질 구성하는 입자가 뭐야? 원자. 원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없어. 있어요. 근데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파샤하고 주게 되면 원사. 원자가 쪼개져요. 원사래. 원소랑 원자랑 뭐가 달라요? 그거 저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헷갈려요. 자,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있어요.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알갱이야. 그 다음에 원소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바로 원소야. 네? 그래서 단위가 얘는 몇몇 개로 세고요. 얘는 몇몇 종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유정이가 저거 뭐지? 잘 이해가 안 돼. 자, 보자. H2O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야. 물이 있는데 H2O인데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몇 개야? H
수소 원자 2개, 세 개. 산소 원자 하나가 뭐야? 3개가 되는 거지. 그럼 원소는 몇 종류? 두 종류.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종류가 되는 거야. 근데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은 존재하잖아요. 원소는 종류, 가지수, 성분을 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종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소가 무엇인지, 원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더 노트 써야겠다. 이해됐죠?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게 되면 나중에 막 어우 정신 없어요. 이거는 정신- 기억합시다. 이미 없어요. 예,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죠, 유정이가? 예, 지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페이지 48페이지로 들어가서 자 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자. 원자. 자,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도록 하고요. 경찰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 밑에 로카 폴리가 대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성민이 무서워하지 말고요. 아, 선생님은 말을 막 머뭇거려요. 예, 성민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로카 폴리 그러니까 막 볼볼 떨잖아요. 무서워서. 그렇죠? 무섭죠? 성민이가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자 원자를 빠시하고 쪼개게 되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핵폭탄.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전자. 작은 입자들이 빙빙빙 돌고 있어. 뭐야? 전자. 전자가 존재하는 거야. 전자. 이 양성자는 플러스원을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원을 띄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 원자가 갖고 있는 플러스 전화와 전자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화는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플러스. 핵. 어느 게 더 클까? 전자가 오. 개수가 더 많은데 핵이 좀 더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어느 게 더 셀까? 원자. 똑같아요. 원자 핵. 그렇죠. 같죠. 같아서 중성이. 이 원자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정기적으로 중성이 중성. 아.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고 이 원자 핵을 쪼개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하나는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지?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양성자는 플러스원을 띄고 있고 중성자는 전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 아주 강조했던 거 이 양성자 개수는 그 원자의 고유의 값이다. 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양성자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준다. 그 번호가 무슨 번호일까요? 해서 내가 원자 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뭐 비밀번호 막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 번호가 무슨 번호야? 원자 번호. 번호가 돼요. 그리고 이 양성자 개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변할 수 없다. 딱 변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핵 분열과 핵 융합. 핵 분열은 뭘까? 핵을 쪼개는 거. 핵 융합은 핵을 합치는 거야. 합치는 그럼 거야.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일으키게 되면 A라는 원소를 B라는 원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쇠를 갖고 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연. 수소를 가지고 헬륨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소모되죠. 되겠지.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있는데 핵 융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서? 태양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핵 융합이 일어나서 가벼운 원자들이 모여서 무거운 원자를 점점 만들고 있어요. 그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핵 융합이 일어날 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발생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고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우리가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예요. 선생님, 그래요? 태양 에너지 그럼 내가 햇빛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직접 태양 에너지를 이용 못 하는데 식물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포장의 형태로 바꿔요. 그럼 우리가 그 포장을 어떻게 할까? 먹는 거죠. 네?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포당 속에 저장되는 거예요. 포장. 포도당 속에 글루코스. 아, 그렇지. 포도당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형태로.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먹어서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첫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태양. 태양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래서 태양 에너지로 포도당을 못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죽죠. 식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 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요? 거기 산소 그럼 공급 X. 식물을 만약에 다 밟았다는 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없어요.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당을 만들고 우리가 그 포당을 먹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균이가 지금 팔대로 움직이고 나대고 하고 있는데 성균이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첫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했다? 태양. 태양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성균이는 누구의 후예?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이제 성균이 태양의 태양의 후예. 후예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 나 태양의 후예 이러면 엄마가 너 밥 먹지 마 이러겠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태양의 후예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후예. 그 드라마 재밌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요? 우주에서 원숭이. 나와요. 우주에서 왔어요. 빅뱅에 태어나가지고 우주에서 왔고요. 올라가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에요. 다 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질소라든가 우리 몸에 증거를 질소와 주세요. 산소 이런 것들이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요. 증거. 그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균이 너는 어디서 왔어? 별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균이 뭐라 불러? 별에서 온 그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니 쌤 네. 너무 억지예요. 아니 별에서 그냥 별에서 온 태양의 태양의 후예. 후예는 좀 해봐서. 아니 아니요. 그나마 그것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별에서 온 그대. 아니 진짜 아니다. 한번 아니 뭐 다른 행성에서 온 그대도 아니고 아니요. 별에서. 진짜 우리 별에서. 별에 왔어요. 진짜로 나중에 배워요. 별에서 온 그대 한번 찾아봐 저기 책 나오겠지. 우리 소정이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 설득력 있나요 없나요? 아 거봐 맞다 그러잖아. 오. 아니 뭔 소리야 맞다고 안 했잖아요. 맞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 쌤, 그래서 아니. 우리가 확정합시다. 자, 아니, 듣고 싶은 말만. 자 성균이는 누구의 후예? 태양의 아우 후예. 뭐가 자랑스럽게 말하잖아. 그다음에 성균이 어디서 왔어요? 말하지 별에서 마. 왔어요. 예, 별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절대 그렇게 그 계속 이야기하자. 이 양성자의 개수가 바뀔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핵 융합하고 핵 분열이 있는데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을 하게 되면 원자의 종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질소가 되고 질소가 나트륨 되고 막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수혜가 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어마무시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태양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높은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핵 융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양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별은 온도가 훨씬 높아요. 약 한 30억 K 정도가 돼요. 온도가. 근데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철까지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요. 철이요? 네, 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X 철이. 예, 우리가 사용하는 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철 이런 철들은 전부 다 전 별이 수양이에요. 철 이런 철들이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핵이 분열된다고 했는데 핵이 분열되면 역시 원자가 쪼개져요. 큰 원자가 어떻게 될까? 작은 원자로 작은 원자.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핵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원자가 있는데 이걸 쪼개요. 팍 쪼개. 그걸 크리톤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바륨이라는 물질로 쪼개져요. 반사는 아니에요.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발전소. 근데 그게 쪼개질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 쪼개질 때 천천히 쪼개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에너지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발전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쪼개진다. 그럼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기 때문에 뭘로 사용할 수 있어요?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걸 무슨 폭탄을 쓸까? 원자폭탄. 원자폭탄, 핵폭탄은 핵을 한꺼번에 확 붕괴시켜서 그때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폭탄 만드는 것을 핵폭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핵폭탄의 원리하고 원자발전소의 원리는 똑같다. 핵폭탄 안에 방사능이 있어요. 예, 방사능 분출이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방사능이 분출되겠죠. 자, 그다음 전자 한번 보자. 요 전자는 잃거나 얻을 수 항상 있다. 양성자 수와 같아요. 양성자 수와 같고요. 그래서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어. 근데 가장 이 전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전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들락날락. 자꾸 나댄다. 전자가 출입이 가능하다. 전자가 출입이 가능하다.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을 뜻하겠죠? 그 양성자 갖고 있는 플러스의 전기 양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량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양성자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적으로 무슨 전화를 띨까? 플러스. 플러스 전화를 띨어요.
이때는 플러스 입자가 플러스 전화를 띄겠지.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전화를 띄는 이유는 무엇을 잃어버려서? 자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양성자,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고 여기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전화 뜰까? 마이너스 전화 띄겠지. 마이너스 전화 뜰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전화 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전자를 얻었기. 얻어왔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왔기 때문에. 우리 성민이가 워낙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괜히 착하죠. 뭘 느낄 수 있냐면 전자를 얻어왔기 때문에 전자 좀 빌려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전자를 얻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은빛한테 만약에 양성자가 전자의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음전을 띄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를 뺏어왔기 때문이죠. 내놔. 줄래? 내놔. 강제를 뺏어오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전자를 훔쳐왔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똑같은 개인이지만 서인은요? 서인. 그 서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국적 표현했으니까 게. 네. 게. 그냥 개인으로 하실까? 개인으로. 네. 이거는 개인이고 얘는 서인이고요. 그렇죠? 네, 개인이고 서인이고 이렇게 합시다. 유정이는 어떤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부모님? 네? 빨리 내놔. 얻어온다, 뺏어온다, 훔쳐온다. 개인하다. 협박한다. 반 죽였고, 그렇죠? 예. 어두운다. 소정이는요? 본인한테 어떤 표현이 어울려요? 얻어온다, 뺏어온다, 훔쳐온다. 뺏어온다. 우이씨, 내놔. 뺏어오는 거죠? 근데 성빈이는 좀 빌려줘. 이렇게 하겠지. 자, 이렇게 왜 한경이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플러스 전화나 마이너스 전화 띄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거 한번 보자. 저 다리에만 7번 물렸어요. 모기한테. 피가 좀 난 모기가 전혀 저 안 지금 보이는데? 모기 물려가지고 피나는 한 2번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내 손 봐봐요. 자, 손 봐. 자, 내 손이 이렇게 있는데, 내 고운 손이 이렇게 있는데, 왜 웃죠? 그럼 내 거친 손 이렇게 할까? 그럴 순 없잖아. 다시 갑니다.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예, 영상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내 고운 손이 이렇게 있어요. 왜 웃는 거지? 성빈이 무섭냐? 무서워. 정말 소중히 안 그냥 웃잖아. 손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냥 손. 그냥 손. 네. 알았어. 그냥 손. 그냥 보통 그렇죠. 손. 알았어요. 자, 내 그냥 예쁜 손이 이렇게 있는데, 왜 또? 아니 그냥 그냥 보통 손. 손. 그냥 자, 손. 알겠습니다. 예, 그냥 손이 있는데 여기 손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들이 이렇게 모인 거란 말이야. 그 원자들이 있으면 요 내 손 안에는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겠지. 원자핵도 있겠지. 근데 전기. 지금 내 요쪽 손에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끼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가 어떨까? 많겠지. 많죠. 저기 같겠지. 네. 그렇죠? 이쪽도 어떨까?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 얘는 중성. 중성이야. 근데 내가 손을 막 비볐어요. 마찰력. 막 비비면 이 비비는 과정에서 아까 따뜻해. 성빈이가 전자 좀 주십시오 하고서 막 비빈단 말이야. 막 비비면 모기다.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이게 비비는 걸 뭐라 불러? 기도한다. 마찰하죠? 마찰시키게 되면 여기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건너가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고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는데 얘 플러스도 갖고 있고 플러스도 갖고 있고 얘도 플러스 갖고 있고요. 죽었다. 마이너스 갖고 있겠죠? 마이너스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도 이렇게 갖고 있어. 눈사람. 그럼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예, 중성. 마이- 얘는 네. 뭐야? 중성. 중성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비볐어. 마찰시켰어. 마찰시키게 되면 예. 어느 한쪽으로 이 전자가 한쪽으로 전자가 건너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건너가 근데 버리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 플러스예요. 근데 그렇죠. 양쪽으로 건너가는데 이쪽으로 건너가는 수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왜 왜요? 플러스예요 저거? 마이너스죠. 그 유정이 때문이야. 아니 이거 왜요? 헷갈려서. 예. 마이너스가 이쪽 건너갔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적죠? 그럼 얘는 무슨 정도 뛸까? 플러스 전화 뛰겠죠. 저거는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 뛰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원자가 아닌 거죠. 아, 그 원자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체예요, 물체. 원자가 아니라. 물체예요, 물체. 그러니까 여기 수없이 많은 원자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그대로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이동 때문에 네. 양전하와 음전의 개수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원자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얘가 탄소다 그러면 얘는 그냥 여전히 탄소예요. 그냥 원자는 그냥 그대로 원자. 그냥 있는데 여기 전체의 전자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전자가 좀 부족해진다는 얘기야. 왜? 전자 건너가기 때문에. 불안정. 그래서 플러스 전화 뜨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전화 뜨는 거고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했겠죠. 서로 마찰시켰을 때 전자 이동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생겨요. 이걸 우리 무슨 전기라고 불러? 마찰 전기라고 해요. 마찰 전기.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이런 경우도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똑같은 개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중성이겠지? 중성이야. 그런데 이쪽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 이걸 다른 말로 대전체라고 불러요.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자석. 대전체라고 부르는데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이걸 여기다 갖다 댔단 말이야. 갖다 댔더니 이 양성장,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전자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있다. 원자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까 왼쪽으로 이동할까? 얘가 플러스니까 전자 나 플러스 좋아 하면서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드는 거야. 플러스는 얘는 이동 못해요. 네. 그러면 이쪽 귀퉁이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이 몰려있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전화가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그 저기 짝대기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뭐요? 저 짝대기. 이거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대전체다라고 한다면 전자들이 어디쪽으로 갈까? 반대쪽으로 몰려가겠지.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이것도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원자핵은 그대로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자가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야. 같이 있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었는데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갖다 댔어요. 그럼 이 전자를 옮겨갈 수 있단 말이야. 전자가 어떻게 될까? 반대쪽으로 나 마이너스 싫어해서 얘가 이쪽으로 몰려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몰려가요. 그럼 이쪽이 전자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거야.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전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요 물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는 똑같아요. 같은데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생겨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지? 이렇게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 전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는 어떨까? 같아요. 같지만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불균형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 두 가지 케이스. 자, 한번 책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책 한번 봅니다. 자, 먼저 48페이지. 머리카락. 자, 마찰 전기 한번 볼까? 마찰 전기. 자, 마찰 전기 한번 보자. 마찰의 물체가 띄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 불러. 이런 케이스가 바로 마찰 전기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가 마찰 전기야. 자,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와 달리 한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전기라 부른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있죠, 전기. 전기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전기, 또 하나는 동전기. 마찰전기랑 뭐가 달라? 그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정전기하고 동전기가 있어요. 자, 정전기 할 때 이 정자 뭐 뜻이냐면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지, 고유할 정. 고요할 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전기 할 때 동 뭘까? 그게 움직일 정. 그래서 얘는 머물러 있는 전기, 얘는 움직이는 전기야. 선생님, 그 동전기가 뭐예요? 동전기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전등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전선을 보게 되면 무엇이 흐를까? 전기가 흐르죠. 네. 흐르는 전기.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동전기라고 불러. 그럼 정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긴 하지만 전자가 흘러가는 게 아니지.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정전기라는 거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가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전자가 머물러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기야?
정전기. 선균이가 책받침을 가져다가 머리에 막 문댔어요. 머리에 막 문댔어. 그때는 탈부가 생겼어?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예. 머리에 막 문댔어. 그 다음에 책받침을 살짝 들면 어떻게 왜 될까? 그래?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쓴단 말이야. 이거 무슨 전기야? 정전 정전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선균이의 머리카락과 책받침 사이에서 뭐가 이동한 거야? 전자가 이동한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전자가 막 퓨퓨 날아다니지 않죠. 내 머리카락과 책받침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전기가 되는 거죠. 그 그쵸? 정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 전등에 불을 켜고 있어요.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 흐르는 전기 뭐라 불러? 동전기. 우리는 지금 동전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기 배우고 있어? 정전기 배우고 있어. 그래서 책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와 달리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바로 뭐라 불러? 정전기라 불러요. 자, 그럼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유가 서로 얘네를 문댔을 때, 서로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어느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네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A라는 물질을 하고요. 요거를 B라는 물질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와 B라는 물질을 봤을 때 누가 더 전자에 대한 욕심이 강할까? B가 전자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한 거야.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욕심이 강죠. 네. 그렇죠? 얘가 너 전자 내놔. 그래서 전자를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요번에는 여기 B란 물질이 있고요. 여기 C란 물질이 있어. 이 두 개를 문댔어. 막 문질렀어. 문질렀더니 그 결과 얘가 플러스 전할 때였고 얘가 마이너스 전할 때였어요. 그럼 C. 전자에 대한 욕심 누가 더 강한 거야? C가 더 강한 거지. 그러면 이런 거 예상해 보겠지. 그럼 A와 C를 만약에 문대면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되는지 알 수 있겠지. A가 플러스 C. A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C가 C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전제된 욕심의 순서를 본다면 A보다는 B보다는 C가 더 전제된 욕심이 강하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요. 대전율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C가 제일 강한 거야. 이건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B가 A를 만나면 전자를 뺄 수 있는데 B가 C를 만나면 어떻게 돼? 오히려 전자를 뺏길 수 있다는 거야. 상대적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은이 만나면 서은이 잘 만났다. 전자 내놔. 전자 확 뺏을 수 있어. 근데 선균이 만나서 어떻게 할까? 어휴, 내가 또 선균한테 전자 뺏길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쉬워. 쉬는